시끌벅적 좌충우돌.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사남매의 집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최주열 씨입니다. 아이들에겐 선생님이자 아버지이고 색소폰 연주가이자 의사 선생님이기도 한 재주 많은 이 사람. 최주열 씨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1인 다역을 해내는 슈퍼맨이 됩니다. 화창한 봄날,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최주열 씨의 집. 은희야 잠깐만. 은희 이제 빼고. 퇴근 후 첫째 시온이를 위한 아버지의 음악 수업이 한창입니다. 은희야, 은희 너 시오 데리고 있어봐. 시오 데리고. 하지만 형이 하는 건 꼭 한 번씩 해봐야 하는 동생들. 자, 셋째 넷째 피아노 연주 시간. 오늘도 수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와. 이야. 피아노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악보도 핀다. 피아노를 차지하기 위한 셋째 은유와 막내 시호의 쟁탈전. 꼭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앞에 잘못 눌렀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학교에 들어갔다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첫째 시온이. 하지만 아빠는 아들을 위해 직접 선생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생각났네, 오랜만에 해도. 이거 가져갈 거지?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보면 벽이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벽이 다르고 천정도 다르고 바닥도 그렇고 또 이런 뭐 악기도 있고. 원래 이제 이게 제 방으로 쓰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거 아이들도 크고 많아지고 하니까 그냥 가족 음악실처럼 이렇게 돼서 이제 조금 늦게라도 이웃에 오히려 피해를 덜 주고 마음껏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연주를 할 수도 있어서 사실 다 같이 여기서 놀아요. 늦은 밤 살이 통통하고 털에는 윤이 반지를 엄마와 동생들이 모두 깊은 잠에 들면 첫째 시온이의 잠자리를 책임지는 것도 아빠 최주열 씨의 몫입니다. 그 암소들도 강가로 올라오더니 처음에 나타난 7마리 암소 옆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 그렇게 잘나고? 두 번째 나타난 암소들은 역시? 어떻게 생겼을까? 처음 암소들처럼 통통하고 멋진 암소였을까? 아니야. 이번 암소는 아주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 그 순간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일이 생각났어.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이번엔 곳곳에 쌓여있는 집안일들이 최주열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로봇 만들었네. 이 로봇 이건 엄청 잘 만드는데. 병원 일에 사남매 육아까지 몸이 한 개라도 모자란 상황에서 사실 첫째 아이의 홈스쿨링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덕분에 사회생활하는 남자라면 피하기 어려운 저녁 약속이나 늦은 술자리는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최주열 씨. 이거 큰아들이 만든 거구만. 덕분에 아이들의 사소한 것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이거 엄청 섬세하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빠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것 같고, 그냥 가족과 같이 함께 오래 있어주는 것, 그게 뭐 다른 좋은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최주열 씨. 이런 것 모두가 홈스쿨링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의사복 차림의 최주열 씨. 집에서는 자상한 4남매의 아빠지만 병원에서는 능력 있고 따뜻한 내과 의사로 통한다는데요. 홈스쿨링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아내는 소아과 의사로, 자신은 내과 의사로 워낙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름 맞벌이 부부들처럼 처갓집에 아이들을 맡기곤 했다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공부한다고 집에 좀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둘째 때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애가 이상하게 같은 상황이라도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특정 책을 좀 읽어보고 뭐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다가 홈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고, 아무래도 홈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나서 이제 우리 모습을 보니까 일단 우리 환경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전에하고 비슷하게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드셔보시고 경과보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한 2, 3일 전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색소폰을 연주하는 의사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앨범까지 발매할 정도로 수준급의 연주를 자랑합니다. 요 제가 색소폰 연주를 좀 해서 앨범을 낸 건데요. 예, 요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또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로서 진료만 잘하는 것보다는 또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의사도 될 수 있었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걸 사회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전액을 다 그냥 다 기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자랑할 만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알려져서 자꾸 이제 기사도 나고 방송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의사가 되고 나서 아예 대구의 한 예술대학으로 편입해 전문 연주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그. 진료받다가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또 CD까지 선물 받고 이렇게 또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좀 크게 이제 부담 안 가고 이렇게 거리감 없이 그렇게 좀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20년 전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색소폰은 이제 그의 의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는 색소폰을 통해 육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요. 환자분들한테도 한 번씩 연주할 일이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출퇴근길에 들러서 연주를 할 일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료실 내지는 차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는 최주열 씨. 벌써 몇 년째 환우들을 위해 정기 연주는 물론 해외 의료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 이런 생각은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저희 아버지한테서 다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가난한 선교사였지만 늘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 원망스러웠던 적도 많았다는데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두 아들은 힘든데 남들은 더 돕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좀 힘든 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결국은 저희 형제 그리고 또 지금 제 모습만 봤을 때 제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아버지 덕분에 제가 그래도 너무 물질적인 것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좀 새겨졌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나누는 삶을 살게 됐다는 최주열 씨.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셋째서? 네, 이렇게 세 명이서만 주말에 그냥 와이프가 셋째는 공부 잘하는 방법, 점수 잘 받는 방법은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그런 저희들의 깨달음도 있고 뭐 꼭 그렇게 해서 전교 1등을 한다고 한들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정직한 아이들 그렇게 키우는 게 그냥 저희 교육의 시작이고 끝인 것 같아요. 오후 시간, 최주열 씨가 색소폰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오늘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들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덧 나의 할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이가 돼 있다 아닙니까?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전에 나를 길러주셨던 분을 기억하시고 You Raise Me Up 하는 노래인데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들어보면 들어봤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온 마음을 담은 그의 연주에 어르신들은 힘든 병원 생활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데요. 연주 자체는 그렇게 제 만족스러운 연주를 한 건 아닌데 연주는 만족 못하지만 공연은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빠가 한창 일할 시간. 첫째 시온이는 아직도 침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줄래요? 어떤 책인지? 뭐 배우고 있어요? 그거 거기 옮겨줄까? 여기 벨쌤이네. 셀쌤. 하루에 공부 몇 시간씩 해요? 빨리 하면 30분, 아니면 20분. 어떤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책 읽기. 책 읽기. 수학 문제를 풀다 말고 갑자기 뛰어나가는 시온이. 죽게서 수학은 다 했어? 죽게서 엄마는 그런 시온이에게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 글씨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고, 네, 그런 것들 책 읽고 있고, 그리고 영어 하고 있고요, 수학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 외의 과목은 조금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는 형식이에요. 사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비하면 진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기로 했어. 이제 겨우 9살이고 뭐 만약에 대학을 간다 해도 아직 10년은 더 남았으니까
네, 수학 지가 재밌어하고 잘하게 되면 사실 한 2, 3년 할 거를 1년 만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일단 지겨워하지 않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공부량도 없고 수업 시간도 자율에 맡긴다는 엄마. 홈스쿨링이지만 부모가 나서서 시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저 아이들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 대학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예 내신이 없는 거니까 조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거나 할 때는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용기가 필요하긴 했죠. 사실 경쟁해서 결과가 좋은 사람은 소수니까 우리 아이들이 꼭 소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도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네, 과감하게 버리게 됐죠. 점심시간. 학교라면 친구들이 모여 급식을 먹을 시간에 둘째 시훈이는 엄마를 도와 찌개를 끓입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홈스쿨링 교육 중에 하나라는데요. 각자 맡은 역할도 확실합니다. 둘째 시훈이가 요리를 하면 첫째 시훈이는 상을 차립니다. 가르치려고요. 남자도 요리를 해야죠. 단순히 이제 요리를 가르치고 싶은 그렇죠.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손으로 만지는 것도 재미있고 다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 걸 다 포함한 의미인데 일단 요리를 가르치려고요. 한 15살 정도 되면 혼자 밥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싶어요. 홈스쿨링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시온이. 하지만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혹시나 사회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처음엔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엄마 나 오는지 한번 볼게. 네가 자꾸 뒤집으니 또래 관계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렇게 되게 많은 게 오히려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인격적인 어른들, 인격이 성숙한 어른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가장 먼저는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래들 관계는 뭐 놀이터도 있고 지금은 시온이는 놀이터에도 친구들이 꽤 있고요. 뭐 교회나 아니면은 수영장이나 어딜 가든 친구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늦은 오후. 최주열 씨가 일찌감치 퇴근을 하는데요. 승지 오랜만이네. 언니 일로. 승지 오랜만이다. 야, 시원이는?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놀이터 놀고 있어? 개미 잡으면서. 개미. 또 일본 왕개미 잡고 있는 갑네. 아빠의 퇴근길에 마주친 아이들. 형아가 놀이터에 놀고 있다는데. 오늘 홈스쿨링의 오후 수업엔 교과 공부가 없나 봅니다. 다들 놀이터에 가기 위해 나왔다는데요. 작은 놀이터라고? 근데 작은 오빠가 본 것 같은데 큰 놀이터라는데 은유야 너 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입에 넣지 마라. 아빠가 가서 손 씻자. 윤아 바로 와. 형하고 놀지 말고. 놀이터에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있는지 승주는 셋째 은유가 손을 다 씻을 때까지도 들어올 생각이 없는 오빠들입니다. 그래 먹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바로 오겠나? 시윤아. 지금 안 온 거면은 놀다 오는 거야. 문선이 들리지? 언니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손부터 시래 손. 엄마 뭐? 표정 별로 안 좋은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온 아이들. 그런데 첫째 시온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냥 내가 연애 불렀는데 연애가 자꾸 내려봐. 불러도 대답 안 했어? 내가 못 들었나? 아니 들었어. 비닐로 칠 땐 바로 대답했어? 그걸 까먹었어. 윤희 네가 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윤희는
형이 부르면은 대답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대답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정해서 움직여야 돼. 알았어? 다음에는 시훈아 너 아빠가 부를 때도 잘 대답 안 할 때 있잖아, 맞지? 네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나 니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면 안 돼. 알겠어? 꼭 대답은 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같이 의논하고. 더 어릴 때였으면 이미 싸웠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근데 싸운 건 아니고 이제 대화가 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커갈수록 동생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법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첫째 시온이. 근데 한번 시원이가 잡은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것. 아빠 최주열 씨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슬쩍 헹궈서 넣으면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판단으로 뭐 생활이면 생활, 또 성품 개발이면 성품 개발, 사람 관계면 관계 할 수 있도록 그냥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는. 저녁 시간, 최주열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준비됐어? 너 가방에 옷 챙겼어? 인출도 되는데. 오늘은 첫째 시온이와 둘째 시훈이 이렇게 셋이 함께 특별한 외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몰랐어, 안 몰랐어. 아빠 나 하나 입을래 여기서. 야, 근데 이것도 안에 넣어야겠다. 다 들고 가려고. 장봐서 이게 들고 가려고. 아파서. 이거 몸이 아프고. 그래,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가자. 엄마랑 같이. 우리 남자들은 좀 갔다 올게. 갔다 와요. 우리도 가자. 우리도 할머니. 여기 있어서 상현이가 위에 아이 왔었어? 상현이가? 셋이 외출하는 건 오랜만이라 그런지 시온이와 시훈이 오늘따라 더 들떠 보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리는 날. 야구장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객석을 가득 메운 응원 열기 사이로 그저 아이들은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뭐 응원 단장이에요? 완전 텔레비처럼 선명하게 오는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 그래야 되는데 치는 사람이 공 어렵게 던지는 걸 잘 골라가지고 자기 치기 좋은 공을 쳐가지고 멀리 칠수록 좋은 거야. 그리고 저기 있는 멀리 저렇게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들이 못 잡을수록 좋은 거야. 와, 박수 쳐. 친구야 지금. 점수 나왔나?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아빠 최주열 씨. 야구장에 왔으니 치킨과 햄버거, 간식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순 없겠죠. 좀 기다려봐. 이거 나 2개 주문한 것 같은데 왜 하나만 줬지? 유나 가만히 앉아 있어 줄래? 시원이 너도 가만히 있어봐. 아빠 정신이 점점 없어진다. 뭐 여기 불편하죠 뭐 아무래도. 우리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많은 곳에 나왔으니까 또 아이들이 또 어른처럼 협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요. 결국 오늘 경기는 끝까지 못 볼 것 같은데요. 저기 잠깐만 앉아 보자. 죄송한데 사진 한번 찍어주실 수 있겠어요? 아 괜찮은데. 첫 야구장 방문의 추억은 사진으로나마 남겨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자. 볼까? 다시 달랑. 다음 날
가족들이 다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봄 날씨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풍경. 이렇게 가족과 다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빠의 특별한 수업 중 하나겠죠? 오늘도 가족 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는 최주열 씨. 온윤 어디 앉을 거야? 엄마 옆에. 그는 이 모든 세계가 아이들의 학교이자 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윤 너도 그만 만지고. 오케이 시원아. 이제 바지 더 묻히고 있다 흙을. 9, 8. 획일화된 교육과 무한 경쟁을 강요받는 교실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숨쉬고 초록색. 성적보다 인성이 더 중요한 그런 교실이길 아버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이고 어른들이라고 최주열 씨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아빠를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고 표현하는 법도 뭐 배웠고 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자라서 나중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텐데 가족들을 그렇게 더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되면 좋겠어요. 아빠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요즘. 홈스쿨링이라는 모험을 선택한 아빠 최주열 씨.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건 그의 특별한 교육 방법보다 늘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아빠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아놓은 거 있어? 아 이거 꺼내와봐 한번 보자. 하나씩 찾았다. 이것도 이게 이어붙이는 작품. 선생님 해볼래? 나 이거 붙잡아. 노린재. 아 이거 왜 이렇게 작아졌어? 종이는 색종이 크기 맞아?